원장님, 네.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팔자주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팔자주름이 나이 드신 분들이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원래 좀 선천적으로 보이는 분도 있긴 해요. 그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팔자주름이라는 게 우리 코 옆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자 팔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팔자주름이잖아요. 네. 여기가 생기는 게 원인이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코 옆 있죠, 여기. 네. 이 부분이 꺼지는 거, 밑으로 뒤로 이제 꺼지는 거랑 그 위쪽 있죠, 주름이 있으면 이 위쪽, 네. 위쪽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 그래서 여기랑 높낮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계단처럼. 그러면 여기 경계가 져 보일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짐이 더 생기니까 이 주름이 점점 길어져서 이렇게 입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이어지다 여기서 진행되면은 살 자체가 더 내려와요. 이렇게 우리 불독살, 신부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네, 보면은 네. 나이 드신 분 표현할 때 보면 팔자주름 이렇게 하나만 꺼도 굉장히 차이 크잖아요, 그죠? 네. 이 주름이 이제 정말 얼굴에 있어서 눈 다음으로 정말 나이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증상, 그런 거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다 있거든요. 여기가 꺼졌다 그랬잖아요. 네. 높낮이가 생겼다 했잖아요. 이 높낮이를 없애주면 돼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그랬잖아요. 네. 높은 데를 꺼트리던지 낮은 데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높낮이 차이가 적어지니까 평평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우리 높은 데를 낮추는 건 되게 어려워요. 높은 데를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당기는 거, 중안면 거상 아니면은 안면 거상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수술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리프팅으로 하기도 하는데 실리프팅은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꺼트리기 좀 힘들고,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꺼진 부분을 채우는 거 있죠. 네. 아,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필러로 그죠? 치나요? 필러. 필러 맞아요. 필러 예전에 귀족 수술 들어봤어요? 이 귀족 수술이 이 코 옆에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생긴 임플란트를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절개를 해서 이 부분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귀족 수술인데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필러도 있고, 지방 이식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는 콜라겐 부스터 있죠. 주베룩이라고 하는 거, 주베룩, 스컬트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많이 채워서 여기를 주름을 좀 흐리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분이 네. 우리 PLA라고 해요.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데 뭐 옥수수에서 추출한 뭐 그런 물질이에요. 우리 조직에 들어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조직 피부를 구성하는 게 콜라겐 들어보셨죠? 콜라겐이라는 게 우리 피부가 이제 건축물이라 치면은 우리 피부에 이제 뼈대 같은 거예요. 이건 엘라스틴도 있고 뭐 콜라겐도 있고 하나인데 결국은 이게 건축물로 치면은 철근과 콘크리트 약간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점점 없어지니까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세포들을 막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우리 몸에 콘크리트, 시멘트 무슨 철근을 막 만들어내게끔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차오르게 하는 그런 원리라 보시면 돼요. 중안면 거상, 중안면이라고 하면 안면 중간, 여기를 거상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거상을 한다는 거는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뭐 처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팔자주름 제가 아까 여기가 높다 그랬잖아요. 이게 높아진 이유가 여기 보시면 저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볼록하지가 않아요. 이 살들이 원래 여기 다 있었거든요. 네. 악광대에 있던 것이 밑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이 흘러내린 거를 다시 올려주는 게 중안면 거상. 사실 이 수술은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잘 안 하죠, 많이. 그래서 요즘에 팔자주름 치료는 막 그 중안면 거상보다는 그냥 안면 거상 있잖아요. 안면 거상 이렇게 당김으로써 여기를 조금 평평하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은 이제 귀족 수술. 사실 귀족 수술은 잘 안 하죠, 요즘에. 안 하는 이유는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고 보형물을 넣다 보니까, 보형물이라는 게 결국 임플란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고무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걸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염증이라든지 보형물이 빠져버린다든지 문제가 많으니까 요즘엔 많이 안 하죠.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한테 다 설명을 드려요. 선택은 원래 본인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선택을 하려면은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지식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팔자주름이라는 게 이런 원인으로 생긴 거고, 방금 말씀드린 거 높낮이 차이가 생긴 건데, 높낮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꺼지고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생긴 거다.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처져서 생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거상 수술도 있고, 필러도 있고, 주베룩이라는 뭐 그런 콜라겐 부스터도 있고, 각각이 어떤 장단점이 있다 설명을 드리죠. 장단점이라고 하면 거상 같은 경우는 효과는 가장 크지만 아무래도 그에 따르는 합병증이 많죠. 흉터가 크게 남는다든지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선뜻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간편하고 효과가 좋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충을 해서 보통은 이제 이분이 원하시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뭐 효과가 썩 좋지는 않더라도 적당히만 있고 대신에 나는 뭐 크게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부작용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상수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리프팅 효과가 있는 뭐 울세라 같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프팅 정도 이런 걸 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부스터 있잖아요. 사실 네. 요즘 주베룩 제일 많이 해요. 되게 간편하거든요. 간편하고 부작용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본인이 이 시술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받기 전에 충분히 좀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부작용 같은 거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하게 좀 해드리고 있어요. 시술 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베룩, 일단 효과가 필러에 비해서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좀 적어요. 필러 했을 때 가장 이제 심각한 부작용인 혈관을 막아서 피부가 괴사가 된다든지 네. 하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필러 시술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한다 그랬잖아요. 네. 주베룩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도 적고 효과도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